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영빈관 건립 비용 878억 원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혈세 낭비 논란이 아주 심한 상황이죠. 청와대에서 도대체 왜 나왔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들려오고요. 그렇게 무리해서 나오더니만 연쇄적으로 돈 너무 많이 쓴다. 즉 공관 건립 비용과 외교부 그리고 국방부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게 됐고 그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이어서 도대체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는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공격적인 공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난 19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이라는 제목으로 전투화 310억 원, 축구화 221억 원, 그다음에 내위, 그러니까 동절기 내위입니다. 95억 원, 팬티 5억 원, 양말 4억 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내용을 적은 판례를 만들어서 정부에 질문하는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군대 간 청년들 말하는 거겠죠.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의 좀 있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냐, 해당 품목들은 예산을 깎은 게 아니라 제작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금희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총체적 가짜 뉴스를 주장하고 있다. 팬티, 내복, 전투화 등 품목별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종래 330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예산이 20억 원 정도 삭감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유포한 거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서영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착각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화, 축구화, 내복, 팬티까지 다 단가가 낮아졌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좀 이건 이해가 안 되지 않냐. 이것을 만들던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됐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인플레가 너무 심하고 제조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다가 환율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상황에서 인플레로 라면이나 생필품의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전투와 축구와 속옷 등의 제작 단가가 갑자기 더 낮아졌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걸 거짓말할까 이런 생각으로 정부를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요. 내년도 예산안에서 1,000억 원에 가까운 영빈관 신축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수석은 몰랐다 그러고요.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8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원이 그러면 도대체 이 대통령 부인이 영빈관 관련해서 건립해달라고 요청한 거냐라고 말했더니 예산은 그렇게 반영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총리는 자기는 영빈관 짓는지도 몰랐고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자기는 영빈관 짓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영부인이 그거를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는 거죠? 또 되게 이상하죠?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가 안 갔던 상황이죠. 게다가 청와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면서 내년부터 시작돼야 될 합참 이사 비용은 예산안에서 빠져 있었고요. 이 합참 이사 비용으로 인수위 때에는 1,200억 정도를 얘기를 했었고요. 2026년까지 전부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빠졌다는 건 내년에 안 옮긴다는 뜻이 되니까 이게 언제까지 될지 또 앞으로 계속 밀리는 상황이 되고요. 21일자 헤럴드 경제에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립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청와대 관리 비용이 내년까지 465억 원이나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청와대 관리하는 비용이 1년 정도, 1년에 465억 원이 든다는 거죠. 돌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 청와대를 돌려준다면서 정부가 쓴 돈이 말도 못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경내에 저런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저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데 평당 1,000만 원의 공세비가 들어가지고요. 총 7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7억 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문체부에서는 그래도 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화장실 7억 원? 이외에도 청와대 조경관리에 74억 원, 입장관리에 123억, 관람 환경 개선에 16억 원이 들어가고요. 또 용산 대통령실로 반입되는 택배와 우편물을 검색하는 통합검색센터를 새로 짓는답니다. 여기에 24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계산하는 것만 해도 막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 3월 대통령실 이전 발표 때는 반영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아주 곳곳에 숨어 들어와가지고 올라와 있는 건데요. 이해가 안 가죠, 솔직히 말해서.
외빈 방문이나 국경일 등 정부 행사로 대통령실 경내에 국빈 환영식장을 설치할 때 카펫을 까는데 이걸 제작하는 비용도 8천만 원이나 들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기념행사비에 5억 원, 청와대 국민개방 홈페이지 제작 비용 4억 7,100만 원, 서고 부족을 이유로 대통령 기록물 수집 차량 대여 비용 1,100만 원 등도 예산에 포함이 됐고요. 새로 들어간 예산만 34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사업에 소요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 너무 많다. 복지 예산에 쓰여야 되는데 함부로 쓰면 말이 되냐? 비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막 주장했잖아요. 하지만 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원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에다가 쓴 것에 대해서는 비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고, 필요하지 않은 거를 괜히 쓰면서 그거는 괜찮다 그러고, 이러니까 우리가 납득이 좀 안 가는 거죠. 쓸데없는 일을 벌여서 세금 수조 원을 낭비하게 될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비용들, 이 비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5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돈들이야말로 진짜 복지를 위해서 사용돼야 될 돈이었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야당에 대해서 그 순간적인 착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공격하기보다는 본질을 좀 봐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지금 바람입니다. 누구의 어떤 정책이 더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인지를 좀 냉정히 따져보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희 생각이었습니다.